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 두 분 편안하고 여유로운 추석 보내셨죠? 네. 예. 자, 추석 민심 아무래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추석 민심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정부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 정부와 윤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탄압에만 몰두한다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자,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뭘 올리느냐 가지고 정당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추석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비상이 걸렸겠죠. 거기다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지금 10여 건의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석시키고 네. 김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간 거죠. 네, 예. 들어갔고 이 이슈의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렇지 않아도 여야 정쟁이라든가 태풍 피해, 경제적 어려움 등등으로 해서 불편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정치권까지 이렇게 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욕을 먹는 양비론적인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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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다. 또 김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정작 어제 회견의 내용은 실제 이제 연휴 기간 마지막 날 네. 정치권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전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종합해 보면 실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추석 밥상에서 크게 쟁점이 되거나 네. 정치 논쟁이 유난히 적었던 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얘기 많이 안 했다. 예. 그런 분위기가 뭐냐면 이 물가나 어떤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많이 되었고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정치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기대가 좀 남아 있을 때 그나마 욕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 아무래도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겠죠. 근데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진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추석밥상에서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그게 다 사실은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특검이든 아니면 이재명 리스크든 많이 왈가왈부하고 이슈를 삼으려 했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약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확연에서는 이제 그런 민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기획수사, 보복적 수사를 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에 대한 기대가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박 성명이라고 할까요? 입장을 내놨어요. 국민의힘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제 대변인 논평이었던 걸로 네. 아는데요. 전반적인 추석 민심에 대한 분석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민생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시고 민생 가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엄정한 법집행하고 민생과 주소가 어떻게 연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이야 사법기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여당의 대변인이 명절 직후에 이런 논평을 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지금 추석 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소 그리고 또 오늘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또 경찰의 송치 네. 등등 연결된 어떤 사정 국면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추석 민심의 반영이나 이것을 표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연결돼 있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부원장님. 아니 특히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하고 네. 법집행은 법집행대로 하면 되는 거죠. 법 집행하는 거를 빌미로 삼아갖고 민생 아젠다를 같이 섞어서 희석시키고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혐의들, 네. 범죄 혐의 의혹들은 사실은 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 불거진 것의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네. 매듭지지 못하고 오던 것들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게 많아요. 그 네. 범죄 혐의 자체가. 네. 그런데도 무슨 정치 탄압 운운하고 사법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한단 말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네.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자기들 시대 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권이 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정기국회가 열렸으니까 민생 문제는 법안이든지 정책이든지 여야가 합의할 건 하고 협의할 건 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의 수사나 기소 이건 법대로 다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이 부분에 짧게 듣겠습니다. 예. 성남FC 사건 대표적으로 보면요. 경찰에서 불기소로 송치했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 검찰이 다시 보완수수 지시를 했는데 네이버나 농협이나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불기소 의견으로 갔어요. 근데 1년 전하고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 같은 게 없고 판단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공무원 사건 이런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 정권의 수사를 해서 불기소난 사건을 이 정부에 와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과연 이게 공정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할 수 없죠. 새로운 증거가 없이 판단만 바뀌었다? 아니 수사를 외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때 외압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한 거라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 성남 FC 사건을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안 돼서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겨서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내용 사태를 수습할 새 비대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몇몇 한번 평가 들어볼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일반적 평가가 다 비슷하던데요. 결국 돌고 돌아 친윤 비대위 다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원내를 두루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의 축소판처럼 이제 구성이 됐던 걸 볼 때 이번 비대위가 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비상체제를 계속 가려고 하는지 그게 또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또 연결돼서 얘기가 있겠습니까? 주기환 비대위원 즉시 곧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 또 임명이 됐거든요. 호남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 말고는 호남의 국민의힘 대표자가 그렇게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관계 때문이죠. 그리고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복심으로 새 전당대회까지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어떤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고 돌아 친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추가한 게 이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예요. 비대위원으로 처음에 발표가 됐다가 바로 사퇴를 했어요. 이거는 잘한 결정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이 된 건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근데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17년 비대위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다 일괄 사표를 하고 재발탁이 된 경우가 없었는데 주기한 심한 재발탁을 한 것도 사실은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분이 광주시장 후보로 나가가지고 15.9%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호남을 대표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 정도의 국민의힘 역사상 예. 지지를 받았다는 것,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고 호남 민심을 대변할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는 시야나 그 흐름이 중요하니까 역시 뭐 친윤 비대위 아니냐 이런 뭐 의혹의 눈길이 있는 상황에서 예. 적절하게 처신하고 적절하게 교체했다고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도 남아 있고 이게 순항할지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님.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 4차 가처분에 대한 신문은 9월 28일 연기가 됐는데 네. 3차 가처분이죠. 당헌 개정을 한 그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네. 내일 전국위원회 대책 관련이죠. 예. 내일 신문이 있습니다. 2차, 3차에 대해서는. 근데 뭐 앞에 1, 2차에 대한 이의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주호영 비대위가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서 아마 각하되거나 취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당헌 개정을 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요 내일 신문 결과하고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나 효력정지가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 이 고비를 넘으셔야 할 텐데 이 재판부가 과연 이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지난번 같은 그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인용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비대 2기에 1기에 또 있었던 어떤 문제를 당헌 개정으로 하자를 치유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과거에 소급해서 그 하자의 내용을 당헌으로 다시 반영한 방식으로 소급 적용하는 식의 어떤 당헌 개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9월 네. 28일로 신문기를 연기한 것까지를 보면 이 같은 재판이기도 하고 역시 신중하게 보고 있다. 과거처럼 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비를 넘어야 비대위가 순항이든 뭐든 하실 텐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조충래 원장님. 어쨌든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는? 네,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가처분에서 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상상황 규정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갔잖아요. 인용된 부분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상상황 규정도 고쳤고 비상상황 시에 최고위원회 해임 규정도 고쳤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개최 규정 그다음에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까지 싹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위로 볼 때는 다 할 건 다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소급 입법 문제 뭐 이런 게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당에서는 1차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또 국민의힘 앞으로의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국회 좀 가볼까요? 정기국회 뇌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특검법이 됐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여야가 하루빨리 영수회담을 열고 이재명 대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에 합의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쌍특검. 조기현 변호사님. 어쨌든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되지만 결국에 여론을 통한 어떤 정치적 합의가 아니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했지만 일단 법사위원회 통과부터 해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긴 한데 예. 그저께 이제 MBC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보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제 이게 특검 수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결국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이 문제 제기되는 상황을 안고 가기보다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절차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공식적으로 본인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선 때도 한다면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뭐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나 문제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여당도 계속 그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특검 절차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따른 법의 절차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 추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어젠가요 박지원 그 전 원장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었는데요. 예, 들으셨어요. 뭐 쌍특검 그러니까 사법 문제는 쌍특검으로 가고 민생을 챙기라 이 네. 얘기인데 방점은 민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잡탕이 되고 희석되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의도는 알겠는데 문제는 무엇을 쌍특검하라는 건지 저는 이게 솔직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쌍특검을 하면 이재명 리스크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한 건도 아니고 10여 건쯤 되는데 그걸 다 포괄해서 가자는 것인지 그 특검의 대상 부분도 사실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이게 정치적인 논법으로 그냥 쌍특검 해라 마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김건희 저 여사 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부분 수사를 거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는 무혐의 처분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건하고 수사를 마친 건들을 어떻게 같이 특검을 하라는 건지 그 두 개를 어떻게 등가치로 놓을 수 있는지 만약에 쌍특검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를 다 집어넣는 건지 네. 이게 사실은 협상에 나서더라도 범주의 문제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은 이게 네. 서로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진전이 같이 쉽지는 처리하라는 않겠죠. 식은 정치적인 논법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예. 이게 사실은 매끄러운 의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그냥 수사를 공정하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건은 잘하면 예. 되고 예.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건 민생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거취 여부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과방위원장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청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난 저는 죄송한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정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주요 관례입니다. 관례죠, 관례. 네, 1, 2년 아니고 수십 년 된 관례고요. 물론 국회법이나 당헌 당규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가 우리 자기 민주당 당원들이 자기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줬는데 그 뜻을 어길 수 없다. 그분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300명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뽑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자기를 뽑아준 300명 국회의원의 뜻도 물어봤습니까? 네. 왜 민주당 당원들한테만 물어보고 상임위원장 거는 안 물어봅니까? 제 예. 얘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 소속 가방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예. 민주당도 불편해하잖아요. 조 변호사님. 조정래 위원장이 부담스러우시겠죠. 워낙 이제 강하게 어떤 당의 입장을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간사 임명에서부터 절차대로 응하시고 그 문제 제기는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예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고 있어서 그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상임위가 공전 중인가요? 그럼? 예, 민주당이 예. 거의 단독으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